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 또 깡통 전세. 네, 이번에 또 단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라서 나누고 싶어서 영상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 1위 서울 화곡동 국토부 이달 사상 첫 단속 나선다. 여전히 정부 비우는 사기 현장. 서울 강서, 인천 부평, 정부 단속 1호 타깃. 아마 단속반이 나가겠죠.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면 알겠지만 아마 기자님이 알고 쓰신 것 같은데 신축 빌라 이렇게 붙어 있고 또 신축 빌라가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로 신축 빌라에서 이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실 이거 현장에 가보시면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영상을 킨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유거래 시장인데 이게 단속이 가능하겠냐? 네,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나눠서 봐야 돼요.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이거는 무조건 전세 사기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면 단어는 자극적으로 전세 사기라고 하지만 실제로 처벌받는 사람의 비율이 낮고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떼먹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 이 시스템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팩트예요. 왜냐면 우리가 굉장히 이건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되겠지만 내가 임대인으로서 잘 살다가 사업이 망하거나 일이 잘못돼서 무자력이 돼서 돈을 못 돌려주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해당 물건을 경매에 넘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전 세계 국가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이고 어쩔 수가 없겠죠. 물론 도의적이든 뭐 형사적이든 형사 얘기하기는 좀 뭐하긴 한데 어쨌건 지금 예민하니까요. 민사적이든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아무튼 전세 사기는 아니에요. 이건 옹호하는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고의적이지 않게, 그러니까 선의로 모르고 잘 살다가 집이 망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됐는데 마침 전세가랑 매매가의 차이가 얼마 안 나고 부동산 분위기 시장이 안 좋아서 경매 낙찰가가 낮거나 세금이 그 중간에 끼어 들어와서 임차인분이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는다면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사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이걸 사기로 규정을 짓는 게 만약에 나오잖아요. 나와도 전 할 말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걸 만약에 사기라고 규정을 짓고 형사처벌을 내리게 되면은 전세를 놓는 사람들은 더 위축이 돼요. 제 말은 물론 이런 상황은 없어야죠. 있으면 안 돼요.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다 돌려줘야 돼요. 사회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요건 인정하시잖아요. 고의가 있고 그리고 고의가 아닌 게 있어요. 선의가 있고 악의가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선의는 알았다는 거고, 죄송합니다. 선의는 몰랐다는 거고, 악의는 알았다는 거야. 악의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면 사기거든요. 어쨌건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이 요거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입장이 바뀌어서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고정이 된 건데, 제가 이제 빌려준 돈을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돈을 떼인 적이 있는데, 뭐 잘 넘어갔어요. 잘 넘어갔는데, 제가 돈을 못 받았는데 서류가 날라왔어요. 첫 번째로 날라왔던 게 개인 회생 서류, 회생 신청. 당해 보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회생 신청 서류가 나오면은 내가 동의할지 동의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동의하게 되면은 이자는 포기하고 원금에 대해서 돌려받는 거고요. 근데 저는 동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연락도 없고 아무 책임도 없고 그냥 저기 어디 변호사 통해가지고 개인회생 신청해가지고 띡 서류 날라왔는데 이래도 못 받고 저래도 못 받을 거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동의를 못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달 지나서 뭐가 날라왔냐면 파산, 회생이 아니라 파산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 빚은 안 갚아도 돼요. 그리고 그 빚을 갚으라고 제가 독촉을 하잖아요. 그럼 경찰서 신고하면 제가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뭐 싫어하시는 분이나 미워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 감정 없이 그렇게 누가 잘 알아보고 돈 빌려주랬잖아. 누가 이렇게 너 이자도 받았을 거 아니야. 돈을 빌려준 네가 나쁜 거지.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저 알아요. 이해하고 그거 다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 다 이해한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법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돈을 빌려줄 때는 이 돈을 이 상대방이 못 돌려받는 채무의 불이행 사태까지 예측한 거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는 보호를 해주겠지만 민사적으로 형사적으로 이걸 벗어나는 건 네가 피해를 감수한 것이다. 그거는 네가 돈을 빌려주는 순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못 도와준다. 그래서 돈 빌려줬다가 떼인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아요. 한국 사회는 돈 빌려간 사람 편이다. 한국 사회는
피의자 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든 아니든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느낀 현실은 돈 빌려주고 상대방이 못 갚으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목숨 걸고 근저당을 거는 거예요. 근저당은 저한테 거는 게 아니라 물건지에 거는 거예요. 채권이 아니라 물건을 택하는 거죠. 훨씬 더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그 얘기 나오시죠? 그렇게 잘 알아보랬잖아. 돈 빌려줬으니까 네가 돈이 더 많은 거네. 잘 떼었네. 쌤통이네. 이 얘기 하실 거 알아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께 전 도움 드리는 게 제 목표니까. 자, 전세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전세는 엄연히 따지면 내 보증금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그 대가로 내가 집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집주인이 내 고의가 아닌데 못 돌려줬어요. 집주인이 전세 계약이랑 미명하에 내 목돈을 빌려갔는데 얘가 망했어요. 그래서 못 갚는데요. 그럼 이거는 또 다른 테두리인가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악의적으로 돈을 편취해서 처음부터 돌려줄 마음이 없이 이 사람의 보증금을 편취했다? 전 이건 감옥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돈을 전세금으로 쓰려고 데려가고 내 집을 빌려줬는데 내 집의 가치가 내려졌는데 하필 내가 망했어. 그래서 얘 돈을 못 돌려줬어. 그러면 이건 또 반대급부예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아니라면 전세 사기라는 단어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전세 사기 단속을 나갔다 그랬잖아요. 전세 사기 단속을 나가면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건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데 이거 바지 명의 빌려주고 작업치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는 이거 까면은 나와요. 유난히 집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유난히 세금 체납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미 작업을 치는 거기 때문에 다르고 신축 빌라에 쏠려 있고 한 동네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통장을 쪼개보면 당연히 이거 오픈되면 이제 통장 다른 거 쓰겠죠? 통장 자기 거 안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리베이트를 받은 흔적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리베이트는 무조건 누군가로부터 나갔거든요. 리베이트는 분양 대행사나 아니면 시행업자 돈에서 나갔겠죠. 아니면은 공인중개사 주머니에서 나갔겠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 잡아내기 어려워. 예전에도 사건 있었는데 못 잡아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최소한 이렇게 단속이 나가면은 이 작업을 중간에 치는 바지 사장, 바지 명의. 그러니까 400채, 500채 갖고 있는 그 명의자는 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과가 있겠죠. 그 사람들은 위축이 될 테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제 얘기에 동감을 못 해주는 분이 많은 거에 대해서 전 미리 알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들 악의적으로 전세입자 돈 편취하는 악당들 걔네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 잡고 기사 띄우려고 홍보하기 위해서 전세 시장 자체에 압박을 가하면 가뜩이나 없는 전세 물량에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렇느냐?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전혀 기사에 안 달아지고 있는데 전혀 안 달아지고 있는데요. 깡통 전세라 그랬죠. 그럼 세입자분들이 집값이 2억 5천인데 2억 4천에 머리가 모자라서 들어갈 거라 생각하세요? 제가 만나봤을 때 세입자분들이 더 영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돈을 지켜야 되고 다음 플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리하신데 안 알아봤을까요? 대항력, 확정일자, 보증보 다 공부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2억 5천짜리 집에 2억 4천의 전세로 들어갈까요? 물건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게 만약에 집이 충분히 풀리고 전세 물량이 남아 넘치면 이런 전세가 못 나와요. 왜냐? 일단 세입자분들이 걸러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지식이 없어서 매매가랑 전세가 붙은 걸 덥석 계약하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르고 고르다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뭐예요? 신축 빌라잖아요. 새 출발할 때 신축 빌라에 살고 싶은데 매매는 마음에 안 드는데 전세는 이거밖에 없는데 하필 전세가랑 매매가랑 들러붙었는데 이 매매가에 대한 개념이 약한 거죠. 사실 진짜 값어치는 2억인데 분양가가 2억 6천이래. 근데 전세는 2억 5천이래. 뭐 이런 식으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살짝 어긋났는데 내가 갔더니 전세가 1억 9천이래요. 1억 9천. 그런데 알고 보면 시세는 이 동네 빌라 시세는 2억이에요. 근데 분양가는 2억 5천이에요. 근데 빌라 분양할 때 현장에서 할인이 가능해요. 아파트랑 달라요. 2억짜리 집인데 2억 5천에 분양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사람이 오면은 보세요. 이거 2억 5천에 분양하는 집인데 전세금 1억 9천이에요. 이거 시세 거의 2억 5천 할걸요? 거의 2억 5천 합니다. 그러니까 1억 9천 전세 안전한 거예요. 6천 갭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사실 진짜 시세는 2억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전세를 계약하는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매매 시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나머지는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법무사랑 중개사님한테 좀 어느 정도 맡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근저당권 치고 들어오는 걸로 장난치는 거는 법무사 끼고 하는 게 제일 낫거든요. 법무사가 일단 껴지면은 장난을 좀 덜 치는 것도 있는데 맘먹고 치고 치는 사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근저당 갖다 장난치는 거면 이거 제가 봤을 땐 요대로 이 분위기대로 가면 형사처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대로 쭉 가면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건 좀 사람 끼고 하면 되고 일단 중요한 거는 매매랑 전세에서 매매가 시세를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능하면 매매가 알아보고 전세가랑 붙어 있으면 차라리 월세가 나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런 분위기에서는 요 동네에서 신축 빌라 전세 들어가는 건 조심하는 게 좋고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게 잘 됐으면 좋겠고 범죄 저지르시는 분들은 좀 처벌받았으면 좋겠고 세입자분들에게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세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전세 월세 공급을 충분히 하고 빌라를 막 지을 수 있게 해준 다음에 해버리면 이게 다 문제가 안 될 텐데 워낙 집은 못 사게 만들고 세금은 때리는데 사람들이 집은 필요하니까 전세를 택하는 이 틈새 시장에서 이런 게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다려보고 있고요. 특히 다시 한번 전세를 구하는 분들에게는 공부 그리고 여러 가지 각별히 주의한 다음에 진행하시기를 좀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